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레잡TV의 변희정입니다. 짜잔! 이번 시간에는 옆에 뭔가 세팅이 되어 있죠. 솔송주 술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 말미에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사건이라 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술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술잔이랑 귀한 솔송주 한 병을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 잔 먹고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먹어도 되죠? 일단 제일 앞에 있는 데에다가 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해요, 여러분. 같이 드실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앞에 술을 한잔 하면서 썰을 푸냐.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좀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인테리어 하면 여러분들 벌써 예상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원래 저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편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성적이고 냉철한 편인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그렇게 되나 봐요. 저는 처음으로 살면서 그런 사기라는 거를 당해봤는데 업체 몇 군데를 한 4-5군데를 미팅을 하고 한 군데 업체를 픽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좀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 거고 공간을 오픈하고 싶다던가 혹은 나만의 어떤 매장을 하고 싶다던가 하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하실 일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팁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간을 정확하게는 2018년도 6월 중순경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자마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6월 초에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이 공간을 보고 미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좀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너무 서두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가진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고 욕심은 또 나고 하다 보니까 적정한 금액에 모든 걸 다 해준다라는 그런 업체에 제가 혹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제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설마 저렇게 어른이 제 아빠 버린 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덜컥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자재도 처음에 견적서에 있는 자재들로 다 이제 비싼 자재들이 들어오고 일도 한 2-3일 정도는 정말 인부들 불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마감할 때까지 수시로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했었는데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길래 그럼 믿고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찰나 한 4일째 되던 날인가 5일째 되던 날 이 인테리어 총괄하는 사장님이 잠수를 타셨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현장에 안 나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연락을 취해도 받질 않는 거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거는 사기다. 그리고 그 잠수를 타기 전날 저는 그 사장님의 다른 얼굴을 봤어요. 뭐냐면 미팅할 때 계약할 때 그리고 그 앞전 3일 열심히 일할 때 하는 너무 다른 얼굴과 눈빛을 잠수 타기 전날 보여주셨어요. 뭐지? 저분 왜 저런 표정? 왜 눈빛이 달라졌지?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잠수를 탔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 두절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 작정하고 나한테 사기를 치려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미 선급금을 많이 준 상태였는데 이게 대체로 인테리어 공사들은 초반에 자재나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급금이 조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계약서상에 선급금이 당시에 좀 높게 잡혀 있었다 보니까 30-4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자재도 그만큼 안 들어왔고 그만큼 일도 진행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소문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공사하러 들어온 전기업체나 인부들, 저랑 계약한 업체에서 하청을 준 업체들 그런 곳들을 어떻게 제가 아름아름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다 찾아내고 그 사장님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계약할 때
그때 분명히 봤던 상호가 폐업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폐업 상태로 나왔는데 사장 이름이 달라요. 저랑 그 계약서랑 견적서 썼을 때 사장 이름하고 그 폐업한 그 회사의 사장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그거를 매의 눈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현재 국세청 폐업 상태로 되어 있는 사장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났어요. 보니까 이분이 이런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도 여러 차례 쳤었고 심지어 이 회사를 팔면서 다른 사장님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일을 오랫동안 해온 전형적인 인테리어 사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거고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기 때문에 문자랑 음성 메시지로 당신이 나한테 만약에 이걸 사기를 치는 거면은 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테니까 어쨌든 각오를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무슨 변 대표님 나를 무슨 사기꾼 취급하냐고 내가 다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고 일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못했다 막 이러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당신 나를 만나러 와라. 나랑 얘기해서 당신이 지금 이미 계약 위반 상황이 있고 나한테 당신이 지금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했으니까 다시 각서를 쓰고서는 일을 진행을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나는 너를 지금 당장 형사고발할 거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타났어요. 그때 혼자서는 무서워가지고 아는 대표님을 좀 동행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구구절절 변명을 했고 근데 이제 다행히 각서를 쓰고 문제없이 계약 기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각서를 쓰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일을 하는 척 하더니 또 계약서에 없는 공사 얘기를 하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좀 더 보내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을 들고 튄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달래서 마감을 쳐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조금 진행되는 걸 봐서 찔끔찔끔 주면서 이제 공사를 시켰어요. 일은 사실 제대로 돌아가진 않죠. 처음에만 이제 좀 하는 척하고 또 나 이거 이렇게 했다고 막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내가 얼마 정도는 떼일 수도 있고 혹은 공사 마감을 못 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저는 좀 냉정하게 대처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굉장히 그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최대한 이 사람한테서 뽑아낼 수 있는 만큼 공사 진도를 빼자. 만약에 이 사람이 계약 기간을 넘겨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나는 처리를 하자. 이러면서 공사를 최대한 진행을 시켰는데 공사가 이제 중반이 넘어갔죠. 50% 공정이 넘어가니까 또 이 사람이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빡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